국학원에 온 소감과 또 제가 국학원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 조옥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우리 고대사 연구가 저의 주 연구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역사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역사 연구를 접고 새로운 그 사료, 우리 역사를 더 튼튼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료를 찾아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정하게 됐는데 그 분야가 바로 한자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우리 역사 대신 한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러고 보니까 벌써 23년째 이렇게 한자를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문자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연구해서 제가 찾아낸 그런 부분과 또 내가 그 속에서 뭔가 느꼈던 감동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해드림으로써 뭔가 우리가 새로운 국학 운동의 새로운 소재,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동북공정 대응 학술 강좌, 그리고 갑골문과 한자의 비밀. 갑골문이 한자이기 때문에 저 주제는 그냥 한자의 비밀 이렇게 봐주셔도 좋은데 우리 주최하시는 분이 주제를 저렇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존중하는 마음으로 갑골문과 한자의 비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총 6권의 한자 관련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원고까지 합치면 한 10편 정도의 그 출판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자에 관한 연구로는 상당한 부분 완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이제 자신감에서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왜 2022년도에 한자냐? 아마 지금까지 동양에는 한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용어의 70%가 한자 용어라고 하잖아요. 한자를 모르고는 지식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자를 하는데 한자에 대한 뭔가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자를 위한 변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는 한자의 실체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대해서 저는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숨어 있는 테마를 한자를 위한 변명. 한자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자에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담겨 있는데 그것들을 줄여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기 적어 있는 대로 원래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의 위력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생각 안 하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래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자는 그것에 대한 최적화된 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자를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원래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통로다. 자, 그리고 원래 무엇이라는 게 또 뭐냐? 왜 동양에서는 저런 표현을 쓰잖아요. 물필유본이다. 뭔가 사물에는 본질이 숨겨져 있다. 원래 무엇? 이 말은 저 본질 그것과도 같습니다. 노자 도덕경에서는 또 저런 표현이 있어요. 집고지도, 이어금지도, 능지고시.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 맨 앞에 있는 집고지도가 그겁니다. 옛날에 도가 있다. 옛날에 뭔가가 있다. 근데 그걸 잡으면 지금에 있는 도를 제어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능이, 고시, 옛날 그 시작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해가는 것은 늘 언제나 뒤따라가면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것은 늘 피곤해요. 그리고 원래에 도달한다는 보장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집고지도라는 말은 원래의 그 도를 알면 지금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한자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문명이든 문화든 인문이든 고전이든 또 역사하는 분들은 동이든 또는 중국이라는 말이든 저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용어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제가 정작 여러분들에게 동이가 뭡니까? 문화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언뜻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동이를 중국을 모른다고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게 전부 그런 수준입니다. 명확하게 그 기원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우리 지식의 한계예요. 처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뭐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한자를 알면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밑에다 문자, 한자, 한글 이렇게 두 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글을 아는 비밀이 한자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나는 아는 그런 것들을 원래 뭐였는지를 아는 그것을 일반인들은 모르는가? 일반인들은 한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해의 대표적인 게 저기에 들어놓은 저 내용입니다. 한자는 뜻글자. 자, 한자는 뜻글자라는 말은 그냥 저 말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한자는 뜻글자, 한글은 소리글자.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소리는 의미가 없고 라고 해서 소리를 또 부정해요. 한글은 소리글자니까 모양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저 말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표현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런 거짓 때문에 우리가 한자의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 거짓을 오늘 제가 벗겨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자의 기원에 대해서도 한자는 황제의 사관이었던 창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툭 정의가 던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한자는 당연히 중국 글자. 그 중국 글자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홀히 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만 해요. 그런데 황제의 사관 창일이 만들었다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자를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저런 말만 돌아다녀. 말만. 저런 말들이 우리가 한자의 실체를 만나는데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황제의 사관 창일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것도 거짓이다. 그 다음에 한자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견해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두 개의 그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저 아래에서 위에 있는 저 문장은 아마 노신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알죠. 의사면서 소설가인 노신이라는 사람은 진화의 뭐 저 정도라면 뭐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한자 불멸이면 중국 필망이다. 한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 저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지? 왜 한자는 중국 글자인데 한자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많지만 어쨌든 저게 중국 지식인을 대변하는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그냥 인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말은 몽고문자 복출즉 천하일통. 저 말은 그 신교총화라는 우리 그 선가의 책이 있습니다. 1800년대 말 자하선인과 팔공진인 두 사람이 이제 사제간인데 두 분이 서로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신교총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쭉 여러 장이 있는데 70몇 장 쪽에 저 말이 문득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른 설명도 없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몽고문자 복출즉, 이게 몽고문자가 다시 나오면 천하는 일통이다. 세상이 하나로 통한다. 저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노신의 이야기는 한자는 없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신교총화의 견해는 한자가 나오면 한자에 의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할 것이다. 엄청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저 아래 그 신교총화의 저 내용을 이제 한자를 푸는 사람들이 잘못 풀었습니다. 몽고 문자 하니까 몽고의 문자를 찾았어요. 몽고의 문자가 있기는 해요. 파사파 문자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고대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몽고의 역사가 우리 역사보다 긴가요? 우리 역사는 몽고의 역사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연원이 깊어요. 그런데 그 몽고에 어떤 문자가 있어도 그 문자가 어떤 걸 담고 있길래 세상을 하나로 하나로 통할 수 있죠? 저 몽고 문자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몽과 고 문자를 떼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몽이라는 것은 우리 그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을 뜻해요. 이불.
여러분, 이불을 덮으면 이불이 중요합니까? 이불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몸이 더 중요합니까? 저 글자 속에는, 한자 속에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 고문자는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불이 덮고 있듯이 숨겨져 있는 고문자가 다시 나오면 이런 뜻이에요. 동양의 고문자라는 건 한 문밖에 없어요. 한자밖에. 왜? 한글은 세종대왕 때 만들었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저 글귀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옛 문자를 찾아야 됩니다. 고문자를 찾아야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고문자를 찾으면 그 속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글귀는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고문자다. 이걸 선언해 준 글귀예요. 저게 우리 선인 중에 한 분이 지은 책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저런 글귀가. 자, 진화인과 우리의 문자에 대한 견해가 저렇게 차이가 있다. 어쨌든 문자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걸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자, 한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털어버리려면 저런 걸 알아야 됩니다. 진화 사람들은 한자에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 발음 기호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영어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음 기호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화 사람들이 자기들 옥편에 발음 기호를 달아놨어요. 발음 기호를. 무슨 이유일까요? 이 글자는 반드시 그렇게 발음해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 기호로 적어가지고 발음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발음을 못해. 이게 북경할 때 북자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들 발음 기호를 보면은 북이라고 발음해라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북 발음을 못해요.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북경을 뭐라고 해요? 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가 원래 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도. 음은 먼저 원래는 북이라고 하라고 그 사람들도 써놨어. 그런데 북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한자에. 자,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한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더 있습니다. 한자에는 음가가 하나씩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늘 하면 천, 땅 하면 지, 사람 하면 인,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음가가 전부 오늘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어렵게 생각하고 음가를 외면하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하나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자는 우리가 음가 보는 법만 안다면 가라고 소리나는 한자는 전부 가다와 관계가 있어요. 가다가 중국말입니까? 우리말입니까? 우리말이에요. 가다. 우리는 그냥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다라는 말을 그냥 늘상 쓰잖아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런데 한자에서 가라고 소리나는 한자들은 전부 가다와 관계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자를 다 뜯어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야, 정말로 그러냐? 정말로 그러합니다. 사라고 소리나는 한자는 전부 사다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뭔가 물건을 사잖아요. 사다라는 말과 음가 사라고 하는 음가는 전부 같아요. 죽음을 사라고 하는 거나 넷을 사라고 하는 거나 일을 사라고 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근데 아직 왜 같은지 모르시죠? 저의 방식으로 한자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방식으로 한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저런 식입니다. 서라고 소리나는 한자는 전부 서다와 관계가 있고 지라고 소리나는 한자는 전부 지다와 관계가 있고 땅을 지다, 땅지 그러잖아요. 왜 지라고 하겠어요? 땅을 지라고 할 때는 우리말에 지다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지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는 게 뭐가 있죠? 해가 지잖아요. 아, 땅이라는 것을 하늘의 해와 결부시켜서 말하고 있구나. 이런 그 관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래서 한자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한한 정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가라고 소리나는 한자는 전부 가다와 관계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음가가 같으면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에서 목으로 소리나는 한자들은 목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도 목이 있잖아요. 이걸 목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손목, 발목, 이걸 목. 또 장사는 또 목이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골목. 목이라는 말은 전부 연결의 뜻이에요. 그런데 한자에서 목이라고 소리나는 한자들은 전부 연결과 관계가 있어요. 저런 관계들을 이제 찾아내면은 한자와 한자가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꿈틀거립니다. 그 속에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같은 저런 관계들을 찾아내려면 한자를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저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하늘천 하면은 그것을 문장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을 천이라고도 한다. 땅지 그러면 땅을 지라고도 한다. 땅이 항상 지는 아니에요.
땅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땅을 지으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정말 한없이 많아요. 어느 걸 하늘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글자는 하늘이라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천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대한 관념이 뭔가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하늘을 호, 하늘 민, 하늘 궁, 하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글자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을 천이라고 할 때와 하늘을 호라고 할 때는 뜻이 달라요. 내가 하늘에 나는 이런 측면을 보겠다. 바로 그런 관점의 표현이 음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려면 초보적으로 어떻게 한자를 보아야 되느냐. 저렇게 봐야 돼요. 하늘천 하면은 하늘을 천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것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늘을 왜 천이라고 했을까? 천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의 한자 공부는 완전히 잘못된 공부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자를 하늘천자 10번 써오기.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양을 익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지 말고 처음에 외울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야, 이게 하늘천자인데 하늘을 왜 천이라고 했을까? 라고 그 마음에 의문을 불러일으켜줘야 돼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글쎄 하늘을 왜 천이라고 했을까? 근데 하나만 들어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2개, 3개, 10개, 100개 의문이 쌓여가면 그런 의문을 자기 마음밭에 뿌리면 이게 씨가 돼가지고 어느 시점에 따뜻한 봄날이 되면 거기서 싹이 터요. 제가 볼 때 공부는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이게 싹이 터서 올라가지고 자기가 품었던 의문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돼 갈 때 그때 공부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맛은 아는 분들만 압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하지 말라기도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 첫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하늘천자를 보시거든,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하시려거든, 아니면 또는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하늘을 천이라고도 한다. 땅을 지라고도 한다. 사람을 인이라고도 한다. 사람을 왜 인이라고 하지? 땅은 왜 지라고 하지? 하늘은 왜 천이라고 했지? 이런 의문의 씨앗을 자기 마음밭에 한없이 뿌리십시오. 물론 인연이 좋으면은 우리랑 이렇게 만나서 답을 쉽게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한없이 뿌리면 언젠가는 누가 하느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영혼이 그걸 찾아서 그 답을 반드시 얻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옛날 한자로 된 책 읽을 고민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번역돼서 다 나오잖아요. 천자문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자는 저런 공부의 교재로 삼으시면 돼요. 아무 부담 없잖아요. 하늘을 천이라고도 했어? 하늘을 왜 천이라고 했을까? 공부 끝. 그 다음 내일은 하늘을 천이라고 했는데 땅을 또 지라고 하네? 땅은 왜 지라고 하지? 잘 모르겠어. 오늘 공부 끝. 제가 볼 때 아마 우리 국학을 하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들은 질문을 30여 개만 던지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유사한 사례들을 10개 보고 20개 보면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한자가 그렇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건 우리 한국인과 관련해서, 특히 국학 운동과 관련해서 더 놀라운 건 한글을 한글만 보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아는 비밀이 한자 속에 있습니다. 자, 저 내용만 보고는 저게 뭔지 모르실 텐데 하여간 제가 설명만 간단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음 열례자가 있습니다. 자음 열례자는 제가 우측편에 저 녹색으로 저렇게 표시를 했는데 저 녹색의 표현들은, 저런 기호들은 좌측에 있는 빨간색 기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좌측에 있는 빨간색 저 기호들이 전부 한자예요. 따라서 한자를 모르면 저 기호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의미들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 학자들 보면은 저 기억니은 자음이 어떻게 생겼냐, 뭐 입의 구강 구조를 가지고 발음 기호를 가지고 만들었다. 소리 쪽으로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모든 문자는 뜻 글자면서 동시에 소리 글자입니다. 그 속에 뜻이 담겨져 있다면 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자음 속에 뜻이 담겨져 있는데 저 뜻은 어디에서 왔어요? 목구멍 소리에서 저런 기호들을 찾으니까 여기서 아무런 뜻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하는 사람들은 그 연구가 거기까지 딱 멈춰져 있어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우리 훈민정음 하는 분들은. 더군다나 그분들은 든든한 장벽이 있잖아요. 한글은 소리 글자니까 모양은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의미를 아예 질에 없애버려. 의미와 연결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손이라고 쓰고 이걸 눈이라고 하고 이것을 입, 코 얘기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
훈민정음 1000년 해도 그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첫 장벽, 출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들을 다 막아놓고 답은 이 담 밖에 있는데 이 안에서 답을 찾아.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국문학자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손을 왜 그럼 손이라고 했느냐. 우연히 그렇게 됐대요, 우연히. 그러면 우연히 그랬으면은 이 손이라는 말 속에 뜻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냐. 모른대. 그러면 왜 손, 발, 눈코를 왜 구분하냐. 다 손이라고 다 하지. 의미가 없다면서. 한글은 한자를 모르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한글 뜻글자, 소리글자, 모양은 의미가 없고 소리는 의미가 없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딱 선을 그어놓고 자기 변명거리로.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한글은 한자를 모르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야흐로 세계가 우리 국학을 지금 기대하는 그런 타임이잖아요. 이때 지금 우리가 세계로 우리 국학이 지금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 천명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한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가 지금 한글을 배우려고 막 열광이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저 한글을 가르치면 2시간이면 한글을 완전히 터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터득하는 정도가 그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국학 정신을 다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글을 배우는 세계 사람들이 그 한글을 배우면서 뭘 하겠어요?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이렇게 또 높이고 아마 한글을 배울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우리 한글 속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해야 됩니다.